안녕하세요. 이건 그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지갑 표준화 동향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정리 한번 했으니까 시간도 오늘 좀 남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많이 보시던 화면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웹 3.0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웹 1.0, 2.0, 3.0의 이제 특징들로 보면 이제 웹 1.0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이때 당시에는 내가 직접 뭘 쓴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미 있는 컨텐츠들은 이제 소비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웹이 구성되어 있다면 웹 2.0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읽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읽고 쓰는 것들이 좀 가능해진 이제 환경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로그인하는 방식들도 어떤 소셜 아이디 서비스 아이디들을 통해서 로그인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됐다면 이제 3.0 웹 3.0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읽기 쓰기 위해 이제 소유를 내가 하고 있다. 그 전에는 내가 쓴 블로그의 글이나 트위터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다고만 딱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웹 3.0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가지고 있게 되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 어떤 가지고 있게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지갑이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갑을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을 연결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무슨 NFT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웹 3.0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웹 3.0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의 필수가 되고 있는 이제 지갑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가 늘 지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갑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것들 좀 보고 이 안에서 이제 지갑과 관련된 표준들 요거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갑은 크게 보면 이제 커스터디얼 지갑하고 넌 커스터디얼 지갑으로 나눠지는데 요 둘을 나누는 기준은 그 자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커스터디얼이라는 게 어떤 수탁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얼 지갑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중앙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관리를 하고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 키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이제 속해 있다. 이런 거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거래소, 이제 그 어비트나 빗썸과 같은 이제 중앙 거래소의 이제 지갑들이 이제 가장 커스터디얼 지갑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갑은 사용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개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몇 개의 개인 키에다가 사용자들의 자산을 이제 담아두고 있고 그걸 운영에 따라서 어떤 건 일부는 콜드월렛에 일부는 핫월렛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커스터디얼 지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대가 이제 넌 커스터디얼 지갑인데 얘는 탈중앙화된 지갑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인 지갑들이 이제 넌 커스터디얼 지갑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반대겠죠. 그래서 개인 키를 사용자가 관리한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얘는 또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지갑하고 하드웨어 지갑으로 나눌 수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PC 상의 어떤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개인 키를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그 하드웨어 장치에 이제 개인 키를 보관하고 여기서 서명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 아니면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자산이 얼마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지갑을 쓰게 될 건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갑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개인 지갑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는 이유는 이제 웹3 서비스들에 연결되는 지갑들이 이제 개인 지갑들, 논 커스터디얼 지갑이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이메일 주소가 이제 필요한 것처럼,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에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D앱이라고 불리는 웹3 3.0의 이제 서비스들은 지갑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메일 주소처럼 그러기 위한 이제 개인 지갑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와중에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뭐 투자하는 자산들의 이제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이제 개인 지갑들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뭐 이제 그 핫월렛이냐 콜드월렛이냐 이제 말고도 이 지갑이 하나의 이제 메인넷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지원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메인넷들별로 각각의 이제 대표적인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갑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솔라나에는 팬텀이 있고, 카르다노에는 뭐 다이달로스, 아니면 XRP에는 줌이라는 지갑이 있고, 뭐 클레이튼에는 카이카스, 뭐 이렇게 각각 메인넷들별로 각각 그 대표되는 지갑들이 있고, 이건 거의 딱 그 메인넷만 타겟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내가 여러 개의 메인넷을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마다 지갑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나 어떤 관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이제 동시에 지원해주는 지갑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디센트도 당연히 멀티 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이고요. 뭐 트러스트 월렛 해외에는 뭐 아임 토큰 뭐 이런 지갑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드웨어 지갑들이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지갑들은 이제 멀티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에 이제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의 기본 기능, 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갑의 기본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크게 뭐 지갑들마다 사실 갖고 있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크게 보면 이제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펀지블 토큰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NFT를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D앱을 연결하는 요 세 개의 기능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리 기능은 뭐 그냥 일반적인 가장 심플한 기능이죠. 뭐 토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간편송금 같은 그런 느낌의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그런 종류의 다양한 가상자산들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데로 전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이외에 NFT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NFT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마켓플레이스하고 뭐 연결되거나 마켓플레이스에 내가 가진 어떤 NFT를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하고 연결돼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일반 펀지블 토큰의 이제 기능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요거인 것 같아요.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요 기능이 엄청 중요하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디파이 이후로 2020년도 디파이 이후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갑들 안에는 이렇게 생긴 그 이넷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앱 안에 브라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브라우저 안에서 내가 유니스왑을 쓰고 싶다 그러면 유니스왑 사이트 URL 치고 들어가서 유니스왑 사이트하고 해서 이제 내 지갑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더를 뭐 다른 토큰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그 DF 브라우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런 브라우저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이제 웹3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서비스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사용자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이제 이넷 브라우저인데, 아마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 초창기에 포털 사이트들 나와서 이제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는 걸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이런 기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떤 DF 사이트에 들어가서 DF하고 지갑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오늘 이제 드릴 그 설명할 가장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의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F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 표준을 따라서 만들면 이제 그 지갑과 연결할 수 있고, 지갑 입장에서도 이 표준만 따르면 이제 DF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사실 표준이 없으면 지갑들 각각을 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붙여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사실 지갑의 종류도 엄청 많고 DF의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호환하는 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들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표준들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PC에서 먼저 원인치라는 그 텍스 어그리게이터인데, 이런 DF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PC에서는 그 메타마스크의 뭐 익스텐션 지갑을 보통 이제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메타마스크에서 이런 윈도우.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스크립트를 이 사이트에 인젝션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DF 사이트하고 지갑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디센트의 모바일 앱이다, 모바일 지갑이다 그러면 디센트에 있는 이넷 브라우저에서 원인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제 디센트 지갑이 그 사이트 안에 어떤 원래 프로바이더 스크립트를 인젝션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더리움은 이제 윈도우.이더리움이라는 스크립트 이름의 스크립트를 인젝션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을 이제 통칭해서 원래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픈C의 그냥 화면인데, 많이 보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오픈C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메타마스크가 아까 원래 프로바이더 스크립트를 인젝션 해놓겠죠. 그러면 오픈C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 스크립트가 인젝션 되어 있는지를 봐요. 그런 다음에 그 스크립트가 인젝션 되어 있지 않으면 너 지갑이 필요해, 지갑을 설치해야 돼, 뭐 이런 화면으로 UI가 구성이 됐고, 그 스크립트가 인젝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지갑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지갑 연결되어 있는 지갑 주소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요청이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가서 메타마스크 지갑에서는 이런 UI 화면을 띄우는 겁니다. 띄운 다음에 지금 요 오픈C라는 사이트에서 너의 지갑 주소를 요청한다, 이걸 줄 것이냐라는 이제 사용자 확인을 한번 받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요 주소를 이제 오픈C 사이트에 리턴해주는,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제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이제 디센트의 화면인데, 디센트에서 오픈C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픈C 입장에서는 그 스크립트가 인젝션이 돼 있는지 보고, 인젝션 돼 있으니까 그 인젝션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갖고 있는 지갑 주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디센트 지갑의 UI가 이제 뜨는 거예요. 보고서 이 사이트에서 이 주소를 달라고 그러는데 줄 것인지를 이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고, 그걸 사용자가 허용하면 주소를 이제 되돌려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픈C 입장에서는 메타마스크하고만 연동해 놓은 게 아니고 요 어떤 표준에 그냥 맞춰 놓은 거죠. 그거에 대한 표준들이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EIP가 이제 표준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표준이 EIP1193이라는 표준이고요. 요 스펙의 이름은 이더리움 프로바이더 자바스크립트 API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표준이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아까 프로바이더의 스크립트에다가 요건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한 무슨 메소드, 이제 규격인데 요거 하나를 이제 등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건 스크립트 인젝션된 스크립트에 무슨 리퀘스트라는 애를 호출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는 동작들을 지갑이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리퀘스트 할 수 있는 거의 종류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더리움 노드들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코어 노드들. 그 노드들을 노드 밖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명령어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ETH 언더바 사인 뭐 이런 건 무슨 메시지에 사인을 해달라는 거고 사인 트랜잭션을 요청하는 것도 이제 정의되어 있고 잔액 좀 줄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드에 밖에서 노드한테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정의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1193하고 별개로 이제 정의되어 있고 요 정의되어 있는 이 그 명령어들을 요 리퀘스트 안에다 똑같이 담아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요청을 지갑이 받아서 실제로 지갑 안에서 뭐 서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갑 안에서 해결을 할 거고 아니면 그 무슨 밸런스를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갑이 갖고 있지 않고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네트워크를 태워서 그 값을 이제 받아온 다음에 그걸 다시 탭한테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걸 방식으로 이제 DApp들이 이제 지갑하고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저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넷들마다 이제 다를 거잖아요. 어떤 그 호출하는 방식이나 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라서 그런 메인넷들마다 이런 어떤 원래 프로바이더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뭐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솔라나라고 그러면 솔라나도 이제 솔라나 프로바이더라는 어떤 공식 문서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지갑과 디앱이 통신하면 돼 이런 걸 정의해 놓고 있고요. 뭐 클레이튼도 마찬가지고 요 비콘은 뭐 테조스라는 메인넷에서 이제 정의해 놓은 규격인데 뭐 테조스도 이렇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다른 메인넷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런 지갑과 통신할 수 있는 어떤 규격들을 이제 정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얘는 그 PC 상에서 뭐 익스텐션 지갑을 설치해 놨거나 아니면 모바일 지갑 안에서 인앱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DApp과 통신할 때 이제 쓰던 규격이었다면 이제 PC에서 내가 어떤 DApp들을 쓰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은 모바일에만 있는 거죠. 디센트 같은 경우는 PC 버전의 지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월렛 커넥트라고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월렛 커넥트는 사실 뭐 표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가까우고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많은 DApp들이 채택하고 많은 지갑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좀 많이 쓰이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뭐 이런 방식입니다. DApp 사이트를 PC에서 접속한 다음에 지갑을 연결하겠다는 메뉴를 누르면 지갑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있는 애들 중에 월렛 커넥트라는 걸 누르면 이런 그 이제 QR 코드가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가 뜨고 이 QR 코드를 이제 모바일 앱에 있는 지갑 앱에서 스캔을 해요. 이걸 스캔을 하면 지갑 앱에서 이제 PC에 떠 있는 사이트하고 연결하겠다는 뭐 이런 창이 똑같이 뜨는 거죠. 아까 그 오픈C를 이제 인앱 브라우저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 나고 여기서 허용이 되고 나면 이 지갑의 주소를 저 PC에 있는 D앱한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UX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고, 얘가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중간에 이제 브릿지라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이제 PC에 있는 D앱과 모바일에 있는 어떤 지갑 사이를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원래 커넥트를 골랐다 그러면 브릿지 서버의 D앱이 이제 요청을 해요. 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려는 요청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세션을 하나 맺고 싶어. 뭐 이런 요청을 해놓고 그 요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QR로 보여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이제 QR로 보여주고 나면 그 보여져 있는 QR을 이제 지갑이 스캔을 통해서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 지갑에서는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이런 세션을 맺고 싶다는 요청이 왔는데 그걸 브릿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브릿지가 이거 그런 요청이 와 있어. 그런 다음에 관련된 걸 정보를 주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럼 이제 사용자한테 이런 요청이 왔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걸 허용할래?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나면 사용자가 허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지갑 주소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릿지 서버한테 줍니다. 브릿지 서버가 D앱한테 이제 지갑한테 받은 정보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서버가 중간에서 D앱과 지갑 간의 이제 통신을 좀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둘 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어떤 D앱하고 지갑 간의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약간 표준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갑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건 사실 개인키 관리인데 그런 거와 관련된 이제 표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키가 이제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장표인데 보통은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패스워드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아, 해킹된 것 같아. 그러면 패스워드 바꿔치기 하면 아이디는 그대로 두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비트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은 개인키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개인키를 내 비트코인 주소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인키만 바꾸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러는 이유는 이제 주소를 그냥 내가 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개인키로부터 공개키를 만들어서 그 공개키로 주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키가 바뀌면 주소가 그냥 바뀌게 되는 뭐 이런 문제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동안 우리가 쓰던 서비스에서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키를 내가 뭐 잊어버리거나 해킹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복구하거나 아니면 키를 만드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들이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사실 많이 아시는 뭐 니모니 코드죠. 그래서 니모니 코드라는 건 사실 이제 내가 내 지갑을 뭐 백업하거나 복구하거나 뭐 이런 데 쓰는 게 이제 주 목적이지만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지갑 서비스를 바꾸더라도 내가 뭐 메타마스크를 쓰다가 디센트를 이제 지갑으로 쓰고 싶더라도 그 갖고 있던 니모닉을 옮겨오면 똑같이 호환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지갑 프로바이더, 어떤 특정한 지갑 서비스에 의존적이지 않고도 내 자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니모닉 코드는 그냥 단순한 지갑 백업이나 뭐 복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갑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호환성을 확보하려면 사실 또 그거에 대한 그 표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지난번 7기에서 쭉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